예, 오늘은 지적 게으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방향감과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일하는 동력이 떨어진 것 같은 때가 있죠. 남들은 이러한 상태를 좋게 말해서 슬럼프라고 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평가가 본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조차도 그런 상태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지적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뇌는 몸무게의 2%도 안 되면서 그 우리가 가용한 신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하죠. 그것도 순수한 포도당만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자원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타입 1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입 1 thinking이라는 것은 뇌가 이미 잘 셋업된 기존의 사고 구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보고 매너리즘에 빠졌다, 타성에 젖었다, 관성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을 다른 관점으로 보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적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격변의 시대는 이제 이것으로 원만히 일이 처리되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그래서 몇 차례의 실패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슬슬 위험 신호가 이제 감지되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뇌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깨어나서 윙윙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타입 2 thinking이 시작되는 겁니다. 타입 2 thinking은 생각 과정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먼저 기존 생각의 가정 그리고 전제 이걸 의심하고 검토합니다. 다음에는 팩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가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또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검증되었다면 새로운 솔루션, 즉 새로운 일 처리 구조를 확립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그죠? 생각만 해도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는 이걸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운 사태가 일어났는데 계속 나는 타입 1으로 대응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위기의식과 절박함 속에서 타입 2 싱킹이 깨어나기는 하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자신에게 닥친 혹은 닥쳐올 것이 분명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도 사실 이런 타입 2 싱킹, 즉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것도 연습과 숙달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쩔 수 없는 낙관주의라고 부르는 그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지 못하다가 뭐 일도 삶도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 이런 타입 2 thinking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삶에서 뭐 모험가, 개척자, 개혁가를 혁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사실 불만이나 열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삐딱한 건 아니고 건강하다고 할까 생산적인 불만인 거죠. 불만이 열망이 되고 열망이 절박함이 되어 가지고 마침내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그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사실 마음 공부도 같습니다. 이런 진정한 불만과 열망이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한 진정한 불만과 열망이 우리 마음 공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